지금 주식시장은 좋은데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은 크게 오른 것들도 아니고, 그리고 뭐 대형주들 아니고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찬바람 냉랭하죠. 근데 여기보다도 찬바람이 부는 곳이 어디냐면은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급락을 했어요. 어젯밤에 좀 더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동요한 거죠. 대체 왜 떨어지는 거야? 뭐 이러는데 이유 없이 떨어지진 않았겠죠. 5월 초만 하더라도 8만 달러였다가 이제 지금은 뭐 1억 아래로 6만 달러대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시장에서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로 돈이 흘러가니까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거 아니냐 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매도하고 나가는 형태가 아니고 서서히 완연히 하락세로 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10만부터 6만대까지 쭉 흘러내린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 중에 일부의 요소는 들어가겠지만, 단순히 반도체가 올랐으니까 코인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관관계는 적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미국 대형 기업이 이제 IPO를 합니다. 구글 유상증자까지 하면은 3,500억 달러니까 한 500조 원 정도의 조달이 필요한데, 그럼 시중에 현금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스페이스X가 750억 달러, 오픈 AI 1000억 달러, 엔트로픽 1000억 달러, 구글 유상증자 800억 달러까지 해서 이 정도 돈이 되면은 유동성을 쫙 빨아들이니까 코인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먼저 흔들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스닥 100 기준으로 3만을 돌파했고 하락세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멀쩡한데 코인만 하락한다? 이유라고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코인만의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멀쩡한데 코인만 하락했을 경우에는 매크로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심리적인 악재가 뭐가 있을 건데,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평균 7만 5천 달러에 639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금 84만 비트코인을 보유했는데요. 회사의 현금이 8억 7천만 달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3년 반 만에 첫 비트코인 매각을 하게 됩니다. 심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평생 비트코인을 사기만 하는 사람이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48시간 만에 24억 달러 이상 암호화폐 포지션이 청산됐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가격이 올라야 돈이 몰리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의 팁을 보자면은, 이게 뭐 안전한 거야 좋은 거야 이런 거 판단하고 오르는 거 눈으로 다 본 다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승 초기에는 가치와 상관없이 가격 상승이 시작되니까 이때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통 돈을 많이 법니다. 이 결과를 다 보고 나서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이제 뭐 상승이 멈추거나 또는 하락세가 되면은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이때 들어가는 사람이 돈을 잃습니다. 비트코인 보면은 ETF에서 지금 5억 달러의 돈이 유출됐고요. 2주 동안 순유입이 제로입니다. 올라야 순유입이 들어오는데 지금 ETF가 매수세로 뭐 돌변하고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투자자가 이걸 보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선순환이 돌려면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투자를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호재를 먼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2011년 이후에도 비트코인 패턴을 보시면은 3년 오르고 1년 크게 하락하는 패턴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1년 하락할 때 50%에서 80%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강한 하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23, 24, 25 이렇게 해서 한 3년 오르고 26에 급락이 빡 나와야 되는데, 지금 23, 24, 25가 살짝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뭐 요거까지는 괜찮다 쳐요. 26년에 강한 하락이 오는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지금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제 투자자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제 앞으로 상승밖에 안 남았구나, 이 정도의 하락이 오면은 저가 유입이 들어오긴 할 건데, 지금은 서로 그 타이밍을 재느라고 안 오는 겁니다. 아직은 투자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겁니다. AI로 인해서 반도체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비트코인 산 거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줬어요. 자, 그러면 투자자들 관심사가 코인에서 멀어지는데, 코인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코인보다 안전하면서 고수익을 주는 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위험 고수익 투자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는 낮아지고 수익률은 더 높대요.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코인 쪽에 관심이 많이 빠진 상태다. 대표적인 사례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보면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기업들이 되게 많았는데 안 오르고 있어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리스크는 좀 적당한데 수익이 폭발적인 지금 이 반도체 이쪽으로 좀 돈이 이동한 거죠. 반도체가 죽어야 고수익 투자자가 돌아온다. 반도체가 죽어야지만 코인이 다음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양지화가 되면서 벌어지는 규제가 하락을 초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자장면이 표준말이고 짜장면은 표준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짜장면 부르니까
표준어로 결국 인정해줬어요. 비트코인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국가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지만 결국은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을 썼던 이유는 뭡니까? 탈중앙화였던 거죠. 국가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자신들만의 골드랜드였었습니다. 이렇게 음지의 수요가 강력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투자자가 달려들고 음지와 양지의 수요가 섞이면서 더 많이 올랐죠. 여기에 트럼프가 코인 밀어주고 ETF가 생기고 계속 자금 유입이 들어오니까 양지의 돈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게 됐는데 뭐 국가가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게 되고 월가가 ETF 발행하고 이러면서 제도화를 하기 시작하죠. 결국 뭡니까? 그 제도화라는 게 규제가 됩니다. 이 규제를 하면서 탈중앙화의 매력이 나날이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순되는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의 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지의 수요들이 이제는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현금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결국 뭡니까? 수요의 급감이 시작된다는 거죠. 비트코인도 옛날같이 이제 활용처가 떨어진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비트코인 21조 원치가 압수됐습니다. 달러 계좌를 동결하듯이 그냥 비트코인을 동결시켜버려요. 이로 인해서 이제 캄보디아 사기왕 천즈가 순식간에 돈을 잃고 체포가 됐죠. 만약에 21조 돈이 동결 안 됐다면은 이 돈 때문에라도 천지를 지켜주는 세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어지니까 잡혀간 거죠. 며칠 전에는요, 이란의 암호화폐 1조 4천억치를 압수했습니다. 지갑을 직접 낚아채는 방식으로 자금이 동결됐어요. 어제는 이란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이 제재됐습니다. 이제 이란이 우회해서 돈을 받는 자금줄이 막히게 된 거죠. 호르무즈 해협 건널 때 이제 코인 달라 이랬는데 이렇게 건네주는 방법이 막히게 된 겁니다. 미국이 원하면은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동결할 수 있는 스위프트만과 똑같아졌다라는 거죠. 양지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음지에서만 남아있었다라면 탈중앙화되고 규제 회피 매력이 있는 수요들한테는 계속 거래가 가능한 이런 게 됐을 건데 양지화되면서 오히려 동결이 돼버리니까 음지 세력들이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가상화폐가 양지화될수록 거꾸로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매력이 떨어지고 혼란을 겪고 있다. 이게 우하향을 만들었던 영향 중에 하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투자의 수단이기 전에 전통적으로 거래 수단이기도 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결제 거래에서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월등히 좋죠. 투자 매력은 없어요. 가격 안정성이 완벽한 수준이기 때문에 가치 저장 거래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한 만큼 미국채를 보유하니까 정부도 좋아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게 된 거죠. 그런 이유로 비트코인의 입지가 조금 좁아집니다. 이제 금처럼 투자랑 가치 보관의 수단으로 된 거죠. 그러면 알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투자의 수단으로만 더 내려옵니다. 더 좁아집니다. 거죠. 자, 그러면 알트코인 상승하려면은 과거처럼 이제 꿈파리가 아니라 활용처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이 활용처가 생겼을 때 다시 코인 시장의 붐이 대표적으로 이제 RWA 쪽에서 뭔가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년 내내 파운더들을 좀 많이 만났거든요. 저희 채널 나와서 인터뷰한 거 영상 많이 있습니다. 활용처를 계속 물어봐요.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곳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었죠. 문제는 양지에서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조차도 음지에서 더 많이 쓰였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뭐 러시아라든가 이란 같이 이제 제재를 받는 국가들 입장에서 달러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썼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동결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좀 규제를 회피해서 쓰고 싶은 세력들이 결국 동결되고 제재당하는 걸 봤으니까 여기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그럼 다시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필요해요. 기술적 레벨업이든 뭐 제도적 레벨업이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레벨업은 거의 다 해본 것 같고 기술적인 레벨업, 어떤 시대의 레벨업이 와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젠슨왕이 말했던 에이전트 경제에서 토큰은 블록체인과 접점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 모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얻을 때마다 토큰이 차감됩니다. 이 토큰을 충전하고 사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거래하고 결제하고 송금을 할 수도 있죠. 블록체인은 에이전트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먼저 나왔는데 에이전트 시대가 왔어요. 에이전트는 블록체인을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지금 블록체인을 결제 인프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젠슨왕이 지금 대만에서 뭐 이야기도 했고 이번에 한국에 와서 뭔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런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가 좀 생각나야죠. 모 기업이 생각나야죠. 젠슨왕, 에이전트, 그러면 에이전트와 연관 있는 그 기업. 자,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피지컬 AI 말고도 할 게 많다라는 거죠. AI로 인한 저작권, 소프트웨어 사용료, 수익 쉐어 같이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은 투명하고 실시간으로 수익 쉐어가 가능해집니다. 전송이 바로 가능해져요. 뭐 월간 결제해드릴게요, 반기 결제할게요 필요 없는 거죠. 바로바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AI를 활용해서 결과물을 얻을 때마다 이 서비스 기여분에 따라서 블록체인을 받게 되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거 현금화 할까요? 안 하겠죠. 귀찮아지는 세상이 올 거예요. 나도 에이전트로 뭐 결제하고 물건 사고 월세 내고 예약하고 뭐 월급도 받고 뭐 주문하고 이런 시대가 오면은 이거를 굳이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은 적합하지 않은 거죠. 카드로 결제한다? 수수료만 더 나가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결제 체계가 바뀔 수도 있다라 보거든요. 에이전트 경제, 그러니까 이 AI와 뭔가 연관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실물 기반 토큰화 자산 RWA 시대가 빠르게 올 수가 되겠죠. 대장인 비트코인 수요도 같이 상승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기반으로 다시 3년간의 상승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선은 뭐 오늘 떨어진 거는 좀 이런 뉴스들일 때는 바로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호재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젠슨항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에이전트 경제와 블록체인을 얼마나 연결하는 상상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말 투자자로서 뉴스들을 좀 잘 보고 체킹해야 되지 않을까. 남보다 먼저 발견하고 투자하는 게 투자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럼 눈치가 빨라야 되겠죠. 요새 열불날 때 선풍기 많이 쓰는데 큰 거 쓰면 좀 그렇고 작은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미니덕트 건데요. 작은데 진짜 시원합니다. 쿨링 패드 있어가지고 추워요. 추워. 그리고 이게 199단까지 되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대형 선풍기만큼 바람이 부는데 되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구입 링크 제가 아래로 할 테니까 지금 아마 다른 데보다 제일 최저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여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자들 열불나잖아요. 사무실이나 이런 데 혼자 더워요. 그래서 주변 사람은 춥다고 에어컨 껐으면 좋겠대요. 미치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혼자 선풍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런 거 하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